저는 오늘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뻔했습니다. 진짜로요. 아빠, 나 이번에도 떨어졌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위로를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군요. 괜찮다. 다음에 된다. 그런 말들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끝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말들이 아들한테는 위로가 아니라 다시 버텨 라는 명령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그전까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를요. 요즘 애들이 힘든 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 안 좋다. 일자리 없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니까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면 일은 해야지. 왜 안 되지? 어디든 들어가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살던 시대에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저는 20살 때 학교도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공장 앞에 붙은 모집 공고, 그게 세상 전부였어요. 면접도 거창한 거 없었습니다. 야근 가능하냐, 손 느리냐 빠르냐,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뭐든 일단 시작하면 길이 열렸습니다. 회사도 사람을 키웠고 사람도 회사에 붙어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서 10년, 20년 버티면 집도 생기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인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 너무 높게 보지 말고 아무 데나라도 들어가. 일단 들어가서 배우면 되지.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아무 데나가 없어. 그 말이 저는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노력해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들렸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제일 아프죠.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아이한테는 쓸모없는 유물 취급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일할 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눈을 낮춰.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군요. 그리고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냥 열어서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줬습니다. 말 없이요. 그 순간 저는 괜히 목이 말랐습니다. 아들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게 하려는 거였거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화면에는 채용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입 채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을 읽어보는 순간 제가 멍해졌습니다. 관련 전공 우대,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인턴 경험 우대, 프로젝트 경험 우대, 포트폴리오 필수, 영어 가능자 우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이게 신입 공고 맞나?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신입.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이건 신입이 아니라 이미 한번 회사에서 굴러본 사람을 신입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경력자 우대도 아니고 경력 없으면 지원도 하지 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어쩌면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아들은 혼자 싸우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게으름으로 판단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씹는데 자꾸 목구멍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요. 밤이 되고 아들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쾅 하고 닫힌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 귀엔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문 앞에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말이라도 해볼까? 괜찮냐고 물어볼까? 근데 그 말이 아들에게 또 짐이 될까 봐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저는 한 장면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채용 공고 조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신입인데 포트폴리오 필수. 신입인데 인턴 경험 우대. 이게 정상인가? 그날 처음으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처럼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소서, 서류 탈락, 취업난, 청년 실업. 처음엔 그냥 기사 몇 개 읽고 끝내려 했습니다. 근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눈앞이 컴컴해지더군요. 지원자 1000명 중 1명, 서류에서 끝, 채용 공고는 열렸는데 이미 내정자 존재, 면접까지 가도 최종은 인맥과 운, 신입 뽑는다면서 경력 요구,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허탈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일하고 싶다 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시켰습니다. 필요하니까 뽑았고 사람 부족하니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반대더군요. 사람은 넘치는데 자리는 없고 자리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든 낄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아들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더군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요. 문틈으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씩 멈췄다가 다시 탁탁탁.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갈아넣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세상은 더 해라, 더 가져와라, 더 증명해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몇 군데 지원하냐? 아들은 밥을 뜨다가 말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만 32군데. 저는 순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32군데. 한 달에 32군데. 하루에 거의 한 군데 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탈락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면접은 몇 개 봤는데 대부분 서류에서 끝, 서류에서 끝.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종이 몇 장으로 끝내버린다.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아들에게 더 이상 왜 못하냐 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요.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줄였습니다.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엔 밥 먹다가도 오늘 뭐 했냐? 고 물으면 한두 마디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그냥 뭐 했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괜히 더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아무 말이라도 해야 분위기가 풀릴 것 같아서요. 운동 좀 해라. 잠은 좀 자냐? 친구들은 뭐래? 그런 말들이 오히려 아들 입장에서는 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요. 아들은 매일 자기소개서를 고쳤습니다. 어떤 날은 똑같은 문장만 하루 종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오래 못 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서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클릭 소리 딱 한 번, 그리고 아들의 한숨. 짧고 조용한 한숨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집안을 다 눌러버리더군요. 아들이 한숨 쉬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서 어느 날 드디어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아들은 오랜만에 표정이 좀 폈습니다. 아빠 면접 잡혔어.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냐.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오래 떨어졌으니까요. 한 번만 또 미끄러지면 마음이 어디까지 꺾일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정장을 꺼내 다렸습니다. 구겨진 데가 없는데도 몇 번을 다리더군요. 마치 옷을 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리는 사람처럼요. 면접 당일 아침, 아들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진짜 잘하고 올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와.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나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나는 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오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반가워서 말했습니다. 오, 잘 됐냐? 아들은 신발을 벗다가 말고 고개를 들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면접에서 말문이 막혔어. 그 웃음은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젖어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질문이 어려웠냐? 아들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더라. 우리 회사에 오면 5년 뒤 어떤 커리어를 만들고 싶습니까? 나는 그 질문이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 다니겠다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들이 날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 말 하면 떨어져. 나는 멍해졌습니다. 왜? 아들은 웃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다니겠다가 답이 아니야.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해. 자기가 뭘 성장시키고 뭘 만들고 회사에서 뭘 해낼 건지 그걸 말로 보여줘야 해.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어딘가가 멈췄습니다. 우리 때 면접은 이런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합니까? 야근 가능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면접장에서 인생을 발표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난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5년 뒤 인생을 어떻게 말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괜히 목이 꽉 막히더군요. 그 순간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더군요. 이 아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합격 문자 온 날, 나는 진짜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불안했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내 불안의 정체는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떨어질 때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계약직이래. 그 말을 내뱉는 아들 얼굴은 합격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었고 겁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계약직이 뭐 어때? 들어가서 잘하면 정규직 되는 거지.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계약직은 계약직이야. 정규직 전환은 거의 복권이래.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했는데도 불안이 끝나질 않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취업은 도착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출발선일 뿐이구나. 아들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들은 분주했습니다.
정장을 다시 확인하고 머리를 만지고 서류를 넣고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어린애로 보였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사람을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작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나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가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급하게 밥을 몇 숟갈 뜨더니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갔다 올게.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군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첫날이니까 회식하나, 뭐가 늦어지나, 자꾸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냐?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도 흐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첫날이라 힘들었냐? 아들이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건 괜찮아. 그 말에 나는 안심할 뻔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말이 내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근데 오늘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걸 봤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뭔데?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갈리는 거. 그 말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사람이 갈린다라니.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거긴 사람을 부품처럼 써. 못 버티면 갈아 끼우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아들의 첫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처음 본 것은 꿈도 희망도 아니었고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요, 힘들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저 몸이 말을 하죠.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눈치. 응. 계약직이라서. 그 말이 내 가슴을 툭 쳤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계약직이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음 달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해고로 이어지는 세상. 우리 세대는 회사가 싫어도 최소한 잘릴까 봐 숨죽이고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실수하면 끝입니다. 눈 밖에 나면 끝입니다. 아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조용히 하라고. 괜히 나서지 말라고. 계약직은 티나면 찍힌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첫 출근 날 일을 배운 게 아니라 숨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매일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취업을 했는데 집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엔 떨어져도 그래도 집에 있으면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에 다녀와서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거실에 잠깐 앉았다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아빠, 나 요즘 꿈에서도 회사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취업을 하면 사람이 좀 살 것 같은데 취업을 했는데도 사람이 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야, 그만두면 안 되냐?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나도 놀랐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만두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 때는요, 무조건 버티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내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떨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그만두고 싶지. 근데 그만두면 끝이야. 끝.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찍었습니다. 그만두면 끝이라니.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왜 합격하고도 웃지 못했는지 알았습니다. 요즘 취업은요, 한번 붙고 끝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더군요. 불안이 일상이더군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들이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더군요. 나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야, 괜찮아. 그런데 아들이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순간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우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아들은 한참을 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팀장한테 불려갔어. 왜?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불려가서 이번 달 평가 얘기하더라. 평가? 그 단어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첫 달입니다. 첫 달의 평가라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팀장이 그러더라. 계약직은 말이야. 이런 거 빨리 판단해야 된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잘라낼 이유를 찾는 느낌이었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때는요, 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그런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나기 전에 이미 끝을 정해놓고 이유를 맞추는 느낌.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래. 그 말이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한테 해온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열심히 해라.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취업 준비할 때 진짜 위험한 생각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은 내 눈을 제대로 못 보고 바닥만 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쓸모없는 인간 같았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아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됐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들의 취업을 걱정한 게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려. 아들이 위험한 생각도 했다고 말한 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군요. 가슴이 뻐근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걱정했던 걸까요? 취업이냐? 연봉이냐? 회사 이름이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아들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데 정작 떠오르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안 나오더군요. 부모는요,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결국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생각 언제 했는데? 아들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류 계속 떨어질 때 그 말이 내 가슴을 찍었습니다. 서류 떨어질 때 나는 그때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너무 까다롭게 고르지 말고 아무 데나라도 넣어. 눈을 낮춰. 너만 힘든 줄 아냐. 나는 그 말을 훈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알려주는 거라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들한테 현실이 아니라 판결문이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못났다. 너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는 아들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가 겪는 걸 너무 쉽게 봤다. 그제야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아빠, 나 사실 그 말이 제일 힘들었어. 내가 가슴을 쥐었습니다. 어떤 말? 아들이 말했습니다. 너만 힘든 줄 아냐. 그 말 하나가 아들한테는 끝장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나는 아들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답이 없었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되지 않고, 인맥을 쓴다고 해결되지 않고, 힘내라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내가 불렀습니다. 야, 잠깐만.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때 내 인생에서 처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뭐가 제일 무섭냐? 아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리는 거.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회사에서 잘릴까 봐 무서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나면 혼나는 거지. 일단 붙어 있으면 버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확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버티면 되는 게 아니야. 계속 증명해야 돼. 증명. 그 단어가 나는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버텼고, 우리는 참았고, 우리는 그냥 살아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살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 증명해야 한답니다. 하루하루가 시험지처럼요. 그걸 듣는데 나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화가 났습니다. 세상이 왜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딱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시험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어떻냐? 평가가 어떻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을 참았습니다. 대신 저녁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이나 든든하게 먹자. 아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군요.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일 얘기하지 말자.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밥을 조금 더 먹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소함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집 오면 마음이 좀 편해. 그 말에 나는 목이 꽉 막혔습니다. 집이 편해야죠. 근데 그동안은 집에서도 아들은 시험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한테는 또 하나의 평가였던 거죠.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성공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닥이 되어줘야 한다는 걸요. 어느 날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은 원래 아들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너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근데 왜 나갔다 왔어?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내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선물. 나는 더 놀랐습니다. 무슨 선물?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요즘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아들 편이 되어준 게 그렇게 큰 일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드가 한 장 있었습니다. 거기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아직 괜찮아. 그 한 줄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들이 강한 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강한 게 아니라 혼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아챈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이 잠든 뒤에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참고, 힘들어도 버티고, 힘들어도 말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도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더군요. 버틴다고 끝나지 않는 세상에서 매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내 잘못 아니다 라는 말이라는 걸요.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괜찮다 가 아니라 내 편이다. 버텨라 가 아니라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그 말을 좀 더 빨리 해주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남을 겁니다. 혹시 이 글을 듣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처럼 늦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는 취업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취업을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게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라도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는 잘못한 거 없다. 그 말 하나가 아이를 살립니다.